일단 이 39번에 감소하다 증가하다 그 동사 쓴 거 한번 지금 펴볼래? 39번 10개 이상 쓴 사람 두 개 합쳐서 10개 이상 썼다. 최대 몇 개인 거지? 9개 이상? 8개? 이게 정확한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쓴 거 기준 8개 8개 합쳐서 10개 이상이면 제가 음료를 주말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겹치면은 답이 없는 거죠. 집단 지성을 발휘해가지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원래 오늘 사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돼서 그럼 일단 불러봅시다. 감소하다부터 전부 다 합해서 10개가 이상이어야 된다. 디크리즈, 일단 decrease 감소하다 리듀스, 그죠? decrease reduce 디클라인, decline 펄, 그쵸? fall 컷오프, cut off 이거 얘기하는 거야? 네. 일단 합시다. 끝인가요? 그 다음 증가하다 인크리즈, 라이즈, 그쵸? 인클라인, 그쵸? incline이죠. incline 엔한스가 있어요. 잠깐만 incline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일 거거든?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나? inclination 기울다 안 되네요. 경사 고개를 약간 숙이다. 그럼 incline은 아니네. 그 다음 엔한스, enhance 강화하다 아니고요. 그 다음 제드, 뭐시? 에드, add 추가하다. 그거 나쁘진 않은데. add 그래. 끝입니까? 이거 말고 쓴 사람. 감소하다 해서 drop 그쵸? drop 또 베니시 사라지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슈링크 넘었냐? 1, 2, 3, 4, 5, 6, 7, 8, 9, 10 컷오브가 조금 거시기 하거든요. 하나 더 나와야 될 것 같아. 증가하다나 감소하다 중에서 그쵸? diminish 되네 젠장. 이해돼. 감소하다는 내가 생각한 거 다 나왔네. 그래서 decrease, reduce, decline, fall, cut off, drop, shrink, diminish 증가하다 중에서 이거 쓴 것 중에 또 다른 거 쓴 사람 있어? 뭐? multiply 그렇죠. 얘도 증가하다라는 뜻이 있긴 하거든. 조금 세포가 복제되는 느낌이긴 한데 multiply 그 다음에 grow 증가하다 그 다음에 ascend 그 다음에 elevate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거든. elevate인지 elevate인지 그 다음에 expand 확장하다 expand PAND 돼요? 그 음료 뭐 마실 건데? 2개로 할까? 2개 괜찮아? 컴포즈 직원들이 힘들어해서 2개? 그러면은 딸기라떼랑 초코 쿠키 프라펜가 뭐시기 그거면 돼. 커피 하나 할까? 커피 바닐라 라떼 3개 괜찮아? 그냥 묻지를 말아야지. 그냥 너네 다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1학년만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원래 그 미운 놈을 떡 하나 더 준다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37번부터 교과서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죠? 그 23년도랑
그 반복해서 봐야 된다. 교과서랑 23년도. 일단은 얘 지금 경험을 물어보는 표현이 나왔죠. Have you been surprised? Have you ever been surprised? 너 그 놀란 적 있어? 레코딩? 그 녹음을 듣고 놀란 적 있냐입니다. 너 자신의 목소리에 그 녹음 기록을 듣고서 놀란 적이 있냐요. 그쵸? 뭔가 이상하죠. 그 영상이나 자신이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면은 얘도 might have pp니까는 얘 이행문에도 나오잖아. 얘 의미가 뭐야?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니까는 너는 생각했을지도 몰라. 넌 생각했을지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 기록을 들은 후에 그것이 진짜로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건가? 그것이 진짜로 나의 목소리가 sound like 들리는 건가? 내 목소리가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대. Maybe. 아마도 너의 억양이라는 게 더 pronounced, 두드러졌을지도 모른답니다. 두드러진. 그 음성 기록에 있어서 너가 realized, 알고 있었던 것보다, 깨달았던 것보다, 혹은 너의 목소리라는 게 더 높았을 수도 있을 것이랍니다. 그것이 너의 귀에 그래 보이는 것보다. 이시지칭하는 건 일단은 your voice겠죠. 그러니까 더 두드러져 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높게 들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죠. 너네가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 이것은 오브 코urse 이렇게 동그란 가루로 묶으면은 보어가 common experience거든. quiet는 꽤라는 꽤. 이것은 물론 꽤나 공통적인 경험이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겠냐? 너의 억양이 더 두드러지고 그 다음에 너의 목소리가 더 높게 들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앞문장을 연결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왜 높게 들릴까? 녹음에서는 우리는 뼈를 통해서도 듣기 때문에 좀 더 낮게 들린다고 하잖아. 우리의 목소리라는 게. 너의 그 설명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fairly 꽤나 심플하답니다. 여기서 설명은 무엇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는 거야? 실제 목소리와 녹음된 목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것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되지? 두 가지 경로가 있답니다. through which.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인지하거든. 우리가 얘기할 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뒤에 문장 완전한 거지. 이거 실제로 20년도 수능의 답이다. 20년도가 아닌데 젠장. through which. 수능에도 출제되는 어법 포인트니까 꼭 알아놔. 얘를 뭘로 바꿔도 될까? through which를 선행사가 pathways라는 걸 고려하면 where 정도로 바꿔도 되겠죠. 여하튼 둘 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거. 완전한 문장이라 하면 주어와 목적어가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경로가 두 개라는데 이거 이렇게 일반 형광펜으로 구분을 위해서 표시할게. 하나는 이거잖아. 더 루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잖아. internal path. 이 두 가지죠. 하나는 경로랍니다. 루트. 어떤 경로냐면 똑같은 그 구조가 또 나오네. through which. 역시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의 외부적인 소리를 인식하는 루트죠. 파장과 같은 거죠. 근데 이 파장이라는 게 트래블 이동하죠. 무엇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난 이렇게 여기서 일단 끊을게. 목까지. 외부, 외이, 중이, 그 다음에 내이에 이르기까지. 해석이 명쾌하게 되진 않아. 여튼 첫 번째 길이라는 건 우리가 대부분의 외부 소리를 인식하는 루트인데 예를 들면 파장과 같은 그러한 걸 얘기하는 거죠. 외부의 소리라는 건 결국 파장을 얘기하는 거잖아. like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에 예시죠. 예시. 도대체 대부분의 외부의 소리가 뭔데? 예를 들면 파장과 같은 것이죠. 근데 이 파장이라면 성질을 두 번째 줄에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잖아. 이동을 하죠. 공기로부터. 그 다음에 무엇을 통해서 지나가냐면은 외이, 중이,
뇌를 통해서 이제 지나가게 돼서 이제 고막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쵸? 고막으로 전달이 되겠죠. 이미지를 저장을 해놨나? 하지만 보컬 코드, 우리의 성대라는 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쵸? 외부 파장으로만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면은 성대가 진동하거든. 두 번째, 그 내부 통로라는 게 있답니다. 그 바이브레이션, 진동이라는 게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의역하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의 뼈를 통해서. 그래서 스티뮬레이트, 우리의 내부 귀,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된답니다. 그럼 내용을 정리해보면 7번 문장에서 이제 경로 1이 나오죠. 경로 1. 경로 1은 뭐냐면 그 파장이, 웨이브가 공기로 이동, 공기로 이동해서 외중 뇌 도달. 파장이, 내가 말할 때 파장이 퍼져서 공기로 이동해서 너네 외이 중이 뇌로 도달하는 거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8번부터 얘기하는 건 이제 두 번째 경로 2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로 2. 경로 두 번째는 뼈를 통한 진동이, 우리가 얘기를 하면 뼈가 진동을 해. 뼈를 통한 진동이 뇌를 자극하죠. 직접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거. 그러니까 애들아, 너네가 내가 얘기하면 너네는 경로 1로만 내 목소리 듣는 건데 나는 경로 1, 2로 듣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 내 목소리, 내가 느끼는 내 목소리랑 녹음의 소리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더 낮은 진동, 빈도수라는 게 강조가 된답니다. 이러한 길을, 통로를 통해서. 그럼 여기서 디스 패스웨이는 뭐를 가리키냐? 이너 패스잖아, 사실상. 괜찮아? 그러면 9번 문장으로 연결시켜야 되잖아. 여하튼 우리가 순서별이나 문장 삽입을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디스 패스웨이는 9번에서 어디를 3번 형광펜 치면 될까? our bone이랑 그 다음에 그쵸? 이거 두 개죠 결국에는. 10번 문장이 그 문장 삽입으로 나오면은 9번 문장 뒤쪽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다. 그것은 너의 목소리를, 얘 지금 사역동사네.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에 나왔죠. 얘는 그리고 보니까 감각동사고. 그것은 너의 목소리가 더 깊고 풍부하게 들리도록 만든답니다. 너에게. 그것이 들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여기서 그러면 너네 목소리가 더 깊고 풍부하게 들리도록 만드는 그것은 뭐냐? 뭐라고 적어졌어요? 윤세원 씨? 읽으세요. 쓴 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낮은 주파수가 강조되는 길. 그쵸? 낮은 주파수가 강조되는 것이죠. 이 길을 통해. 디스 패스웨이는 뼈를 통한 그 뇌의 자극 경로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11번은 10번 문장으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한 줄 정리, 이 정도면 주제문 고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한 줄 정리 할 수 있겠죠? 동의어를 써줄게. 3번 문장에 프로나운스드. 프로나운스드 뜻이 뭐래? 두드러진이래. 두드러진.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 두드러진다는 건 좀 더 눈에 띈다는 거잖아. 그래서 노티스에 에입을 붙이면 돼. 노티서브, 눈에 띄는, 두드러진. 억양이 더 두드러지는 거죠. 그 다음에 디스팅트, 구별되는, 뭐 두드러진, 디스팅트, TINC. 그 다음에 prominent. 뜻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수업이 끝나고 영어 사전으로 찾아봐야 된다. 그냥 저거만 넣으면 잘 나중에 몰라. 뜻을 모르면은 영어 사전으로 검색해서 뜻을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1번 문장에서 Have you ever been surprised잖아. 그럼 얘를 문법적으로 틀리게 선생님이 너네 허를 찌르는 거지. 첫 문장부터 문법적으로 틀리게 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in been surprised를 일단 첫 번째는 surprised 이렇게 바꾸면 안 되죠. 첫 번째로는. 그러면은 해석이 어떻게 돼?
만약에 being surprised가 아니라 surprised라면 너는 놀라게 한 적이 있냐가 되죠. 왜냐면 surprise 원형 뜻이 놀라게 하다니까. 놀래켜본 적이 있냐고 경험을 물어보는 게 되는 거야. 놀란 적이 있는 게 아니라. 혹은 두 번째로 안 되는 형태는 been surprising. 이거는 감정 관련 분사를 제대로 외우고 있으면 이해할 수 있을 거다. been surprising으로 써도 안 되는 거. 그 다음 38번. 이거는 그 프린트를 꺼내서 같이 볼래? 답지? 이거 표 있는 부분 있지? 이거를 꺼내서 같이 한번 봐줘. 표 있는 부분. 보면은 일단 이거 지문을 이해했으면은 여기 일단은 온 김에 사운드 웨이브가 너네 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실시간으로. 그래서 웨이 중이 네일을 거쳐서 이게 고막이 여기로 도달하는 건가 봐.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건가 봐. 이거 뭐지? 뼈인가? 징그러워. 여하튼 이게 우리 몸에 다 있는 거잖아 지금. 그쵸? 혹시 그 지문을 이해했으면은 이거 있잖아. 그러면은 밭쥐 쥐새 그 다음에 악어잖아. 얘네는 그럼 상사냐 상동이냐? 얘네는 상동의 성질을 공유하는 거야? 상사의 성질을 공유하는 거야? 잠깐만, 대답하지 마. 속으로 생각해. 상사인지 상동인지 이걸 구별할 수 있거든, 지문을 이해했으면. 상사, 어넬로거스, 상동, 호몰로거스. 뭘 것 같아, 채은아? 상사냐 상동이냐? 상동이죠. 왜냐면은 같은 네발 사지를 갖고 있는 게 진화해가지고 지금 그게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기관에서 진화한 거기 때문에 상동이죠. 같은 기관에서 진화한 거기 때문에. 뭔 말인지 돼? 이것도 그러면 결국에 상동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잖아. 인간이랑 니네가 키우는 고양이 있잖아. 그 다음에 제주도 가서 탔던 말이나 박쥐나 얘네 전부 다 같은 포유류 조상을 갖고 있다는 거야. 원래는 똑같은 조상이었다는 거야. 근데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변모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 왜냐면 구조를 보니까 똑같아. 이 색깔에 나뉜 거별로. 같이 한번 그러면 이해도가 조금 더 올라갔을 거라는 믿음과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들은 구분한답니다. 두 종류의 유사성이라는 걸 구분하는데 어넬러거스, 사, 또 이제 상사위, 또 이제 그 결석한 친구들은 모르고 상사, 어넬러거 상사, 시옷, A 시옷 이렇게 연결시켜서 외우면 상사. 그 상사의 특징이라는 건 하나랍니다. 어떤 것들이냐면은 원수를 굳이 복원시키면은 출레 이츠거든. 상사의 특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공통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거야. 하지만 얘 원형이 뭐라고? rise, rose, 그 다음에 risen, 발생하다, 생기다라는 뜻인 거. 그 질문 프린트 답지에 써놨다. 현재는 공통의 기능을 갖고 있거든. 근데 과거에 발생한 거죠. 다른 그러한 브랜치, 뭐 분야에서, 진화의 나무에서 나는 직역할게.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거로 묶으면 되죠. 중요한 측면에서는 같은 기관이 아닌 거죠. 그럼 이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나 구조 파악 제대로 했죠? 그럼 결국에 병렬되는 게 얘랑 얘가 이렇게 병렬되는 거죠. 세 개가 돼요? 그러면 상사 특징이라고 할게요. 상사적 특징이라는 것은 공통 기능은 맞죠.
기능은 똑같아. 현재 기능은 똑같은 거죠. 근데 다른 기관이 지나간 거잖아. 다른 기관이 지나간 거죠. 상사 특징이라는 건. 그쵸? 다른 기관 지나. 상사 특징이라는 건 공통 기능은 현재 하는데 원래 태초에는 다른 기관이었구나. 예시로 뭐가 나와? 박쥐랑? 박쥐랑? 박쥐란다. 새랑 벌이죠. 새랑 벌. 이 엔드 사이로 이렇게 병렬되는 거 알죠? 새의 날개와 벌의 날개라는 건 둘 다 사용이 된답니다. 비행을 위해서 사용이 되지만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비슷하다는 거죠. 어떤 방식에서는 구조가 비슷하잖아. 날개라는 게 날개 형태가 왜냐하면 사용되는 어떤 것이든 비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것이든 지어져야만 해. 그러한 방식으로 비행기 날개도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날개 위에선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은 발생했답니다. 독립적으로 발생했답니다. 진화에서. 그 다음에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공통적으로 그들의 사용을 넘어서서는 비행을 위한.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는 거 기능만 똑같지 진화상으로는 다르다. 원래 다른 기관에서 발생했다고 얘기하죠. 그럼 버띠에 있는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뭘까? 무엇이 독립적으로 발생한 걸까? 대의. 윙스죠, 윙스. 윙스를 지칭하는 거잖아. 날개를 지칭하는 거잖아. 독립적으로 발생한 거. 윙스. 그쵸? 돼요? 호몰로거스, 상동. 호몰로거스. 상동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제 대조적으로 연결어에는 전부 다 1번 형광펜 치면 된다. may or may not have. 그럴 수도 있고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대. 공통의 기능을. 하지만 그것들은 descend. 내려온 거죠. 아까 썼던 단어네.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부 공통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보여주는 혹은 가리키는 구조죠. 의미상의 주어였죠. 그 다음에 being은 동명사였고. 그러면 혹시 대어를 뭘로 바꿔도 되는지 아는 사람? 됨이죠, 됨.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이나 소유격이잖아.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왼쪽에 for 목적격이고. 그럼 해서 어떻게 해? 그것들이 같은 기관인 것을 보여주는 공통의 구조를 갖고 있답니다. 되냐? 그럼 4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상동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상동 특징. 상동 특징. 공통 기능이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세본 거죠. 공통 기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같은 기관은 맞아? 같은 기관에서 진화한 건 맞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생물학자 입장에서는 이제 종을 분류해야 되잖아. 그럼 실제로 현재의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봐야겠어? 구조를 봐야 돼. 기능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는 구조를 봐야 돼. 구조를.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들여다봐야 되는 거네. 겉모습이나 기능에 속는 게 아니라. 여기 박쥐의 날개랑 아까 나왔던 박쥐의 날개랑 말의 앞다리 생각해봐. 완전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매우 다른 기능을 갖고 있잖아.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modification, 그 변형이랍니다. forelimb, 앞다리에. 그 조상의 앞다리에 모든 포유류에. 우리 사실 뭔 말인지 이해하고 있죠? 우리 앞다리는 그러면 팔이 된 건가? 우리도 결국엔 네 발로 원래 기어다녔거든?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non-functional, 비기능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야? 뼈의 수가 똑같다거나 아까 내가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럼 일단 엔드를 사이로 병렬되는 거는 weights랑 numbers죠. 그쵸? 뼈의 수나
여기서 like는 이제 역시나 예시죠. 어떠한 비기능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나. 여기서 they가 지칭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강가연 씨? They share non-functional traits에서 they가 지칭하는 거. 민이랑 프론트라이겠죠? 그러니까 앞문장의 주어를 그대로 끌고 오면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조금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날씨가 좀 시원해지지 않아서 많이? 공부할 맛 나지 않아? 본능적으로 고개를 이렇게 가로 저었어. 그래, 나는 너무 좋던데 내가 왜 힘든지 알았어. 날이 너무 더워서 그랬던 거야. 어제 수업 준비하고 창문을 여는데 너무 시원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면서 수업 준비할 맛이 나더라고. 저는 그랬어요. 내가 그 남동생이랑 그 엄마랑 나랑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모임을 갔거든. 엄마를 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야 돼. 따로 살잖아. 한 달에 한 번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 그거 나한테 되게 자주 만나는 거야. 엄마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엄마 날 너무 사랑하잖아. 엄마는 내가 최고인 줄 알거든. 그렇지? 그래서 가는데 밥 먹고서는 이제 나가가지고 걷고 있는데 날씨가 되게 선선했다. 그래서 와, 되게 공부하기 좋은 날씨다 내가 이랬거든. 진심이었고 남동생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공부하기 좋은 날씨는 없다고 하면서. 근데 그런 것조차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아. 여하튼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해가 쨍쨍하면 또 그거 나름대로 운치가 있어. 커튼 이게 닫아놓고서는 공부하면은, 비 오면은 또 그거 나름대로 빗소리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해야만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해야만 하니까. 선택할 수가 없잖아. 너는 선택할 수 있잖아, 솔직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나는 안 하면 어떻게 돼? 수업이 개판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여하튼 they는 그러면 뭘 것 같아? they are connected에서 they가 지칭하는 건 뭘까? 무엇이 연결된 방식을 얘기하는 걸까? 그쵸, 본스죠, 본스. 그 뼈. 뼈의 개수뿐만이 아니라 연결된 형태도 중요한구나.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그림에서도 위치가 거의 비슷했던 거. 어넬러지, 사죠. 대문자로 봐야 돼, A를. 상사성. 그 다음에 상동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생물학자들은 보통 전반적인 구조를 본답니다. 그 기간에. 그 다음에 집중하는 거죠. 그것들의 가장 유즈레스. 얘가 단어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쓸모없다고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되잖아. 생물학자들이 왜 쓸모없는 특징에 이렇게 쳐야 돼, 사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치고 별표까지 하나. 그것들의 가장 쓸모없는 특징에 집중을 한답니다. 그럼 왜 useless, 쓸모없는 특징에 집중을 왜 하냐? 거기 프린트에 적혀있죠. 쓸모있는 기능보다는 구조를 통해 상사성과 상동성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 쓰시면 돼요, 밑에.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그 프린트에 적혀져 있는 대로 쓸모있는 기능보다는 구조를 통해 상사성과 상동성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프린트에 그대로 적혀져 있다.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보다는 구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구조적인 특징을 본다는 얘기다. 구조적인 특징을 본다는 거. 쓸모없는 특징이라는 거는. 그럼 6번 문장에서 non-functional, 비기능적인 특징. 비기능적인 특징을 공유한다는데 얘 반의어는 non 빼면 되겠죠? 이걸로 바꾸면 틀린 거다. 이거 어휘 문제로 꼭 잘 정리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 functional로 바꾸면 틀린 거. 그 다음에 여기도 different, distinct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면 파란색으로 적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 39번. 얘는 주제문으로 나오기에 너무 좋은 질문이죠. 같이 한번 보면은 sea water죠. sea water. 난
seawater, 바닷물, 해수라는 게 풍부한 dissolved, 녹아있는 산소, 용존 산소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모든 해양 동물들이 숨 쉴 수 있는 산소죠. 살아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신 여기에서 쓰임이 뭔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breathe 옥시전이니까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거 되냐? breathe 뒤에 목적어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이때 가주어 진주어죠. 가주어 진주어 정확하게 표시해와라. long은 부사야 여기에서 오랫동안이라는. 그럼 동사 형태 보이죠? has been established. 오랫동안 확립이 되어 왔답니다. 피직스, 물리학에서 차가운 물이라는 게 붙잡고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용존산소라는 걸 따뜻한 물보다. 아, 산소는 차가운 물에 더 많구나. 그러면 더즈 연지 뭐라고 복원시켰어? 홀즈죠, 홀즈. 그러니까 더즈를 뭘로 바꾸면 안 돼, 얘들아? is로 바꾸면 안 되죠, is. 일반 동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더즈를 써야 되죠. is로 바꾸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차가운 물에 용존산소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이 한 가지 이유랍니다. 차가운 극지방의 바다가 생명체로 가득 차 있는 이유인 거죠. 열대 바다 같은 것은 파래, 그 다음에 clear, 투명하거든. 근데 상대적으로 poorly, 적게라고 해석할게요. 그래서 적게. populate가 원래 서식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동사로. 그러니까 적게 서식이 되는 거죠, 비동사에 걸려서. 그러니까 보어가 3개 병렬되는 거야. blue, clear, populated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반면에 열대해양은 파랗고 투명하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서식이 된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에 의해서. 되냐?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 그 극지방에 생명체들이 더 많다고 얘기하는 거다. 차가운 물에 따뜻한 물보다. 그래서 있잖아, 용존산소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다가 지구온난화라는 게 마린 워터, 그 해수의 온도를 증가시키면서 역시나 이때 가주어 진주어 자명해졌답니다. 뭐가 자명해졌냐면은 용존산소의 양이라는 게 감소할 것이라는 게 자명해진 거죠. 이것도 조심해라. 감소한다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거든. 이거 일단은 표시 다 할게. 5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declining, 그 다음에 6번 문장의 첫 번째 줄에 falling, 우리가 썼던 거죠 전부 다. 그 다음에 7번 문장에 falling 돼요? 전부 다 떨어지는 걸로 현재 과학자들은 그 분석하고 있답니다.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냐면은 보여주는 데이터거든. 그 용존산소의 양이라는 게 바다에 있는 감소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답니다. For more than a half century, 반세기보다 그 이상 동안. 그러니까 50년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되죠? 요렇게 나 제대로 했죠? 맞죠? 됐냐?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표시해놔라. 그 데이터라는 건 보여준답니다. 바다의 그 산소의 수준이라는 게 똑같은 말 왜 반복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더 급격하게 corresponding, 상응하는 그 상승보다 그 수온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온이 상승하는 것보다 용존 산소율이 훨씬 더 많이 빨리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모르겠어. 안에서부터 뜨거워져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더 데이터는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 앞문장에 데이터죠. 그 보여주는 데이터. 용존 산소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얘는 지금 현재 분사죠. 감소하는 산소의 수준 있잖아, 그 물에서. 더 포텐셜은 지금 명사죠. 잠재력을 갖고 있답니다. 어떤 잠재력이냐면 영향을 미칠 그러한 잠재력이죠. 해양 유기체의 그 서식지에, 얘 부사, 전 세계적으로, 월드와이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이것은 인과관계 동사 보이죠? has led to 이것은 이어졌답니다. 더 빈번한 언억식 산소 결핍의 이벤트로. 근데 이게 죽이거나 혹은 displaced 뭐해? 쫓아냈다는 거죠. 그 population 개체를 물고기나 개나 그리고 많은 다른 유기체를 쫓아냈거나 죽이거나 혹은 쫓아냈다는 거죠. 요렇게 되냐? displace 쫓아내다. 얘도 동의어 적어줄게. 언억식 결국은 옥시전 디피시언트 옥시전 디피시언트라는 단어다. 산소 결핍에. 이번 문장에 if allowed 찾았어요? if allowed? 예, 복원시키기로 했죠. 채원이 한번 불러봐라. if 그 다음에 if is 주어는 2번이요? 이거요. If it is 그렇죠. if it is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if는 생략하면은 해석이 어려우니까 살려둔 거잖아. 만약 뭐뭐라면은 사실 유추해서 해석하기가 어렵거든. it은 뭐겠냐? 무엇이 허용되는 거야? this거든. 문맥상 this. 그 다음에 is는 비동사에서 ing로 붙여서 being이 되는데 being은 보통 생략되니까 allowed라는 형태만 남은 거죠. 그럼 얘를 뭘로 바꾸면 안 돼? allowing. 여기다 2번 형광펜 쳐놓을게. 다 했나? 그 4번 문장에 이것은 걱정스럽고 잠재적으로 재앙과 같은 결과라는데 디스가 뭔지 한번 10초 줄 테니까 생각해봐. 디스가 무엇인지. 소정이 한번 대답해 볼래? 디스가 뭐냐? 이것이 걱정스럽고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라는데 디스는? 이 문장의 대처터 decrease 그러니까 그걸 한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용도 순서의 양이 감소할 것이다. 그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양의 온도가 해수의 온도가 감소해서 해수의 온도가 증가해서 용존산소의 양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자명하고. 그쵸? 지구 온난화라는 게 해수의 온도라는 걸 증가시키니까 자연히 용존산소량이 감소하잖아. 이게 좀 걱정스럽다는 거죠. 그쵸? 재앙적인 결과를 가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3번 문장으로 연결시키면 되죠. 3번 문장. 3번 문장. 그 다음 40번. 일단 이거는 요약문부터 한번 볼게요. 요약문. passage는 글이나 지문이란 뜻이거든. according to는 전치사다. according to the passage 지문에 따르면 만약에 그 카푸친 몽키 있잖아. 그 단톡방에 보낸 얘네가 깨닫게 되잖아. inequality 뜻이 뭐야? 불평등을 깨닫게 된다면 그 보상에 있어서 무엇과 비교해서 또 다른 원숭이랑 비교해서 주절에 주어 나오죠. 그녀는 거부할 것이랍니다. 그녀의 보상. 본문상에서는 그녀의 보상이 뭐야? 오이죠, 오이. 오이를 거부하게 될 것이랍니다. 표현하기 위해서. 그쵸? 그녀의 감정을 그 처우에 대한 트리트먼트, 대우에 대한 뭐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똑같은 보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같은. 그쵸? 계속해서 오이받았던 거거든. 똑같이 오이받았는데 비교해보니까 불평등하다고 느껴서 오이를 던져버리는 거죠. 원숭이조차도. 뭔 말인지 이해돼?
중요한 단어에 전부 다 3번 형광펜 칠게. 어휘 문제로 출제됐을 때 inequality랑 reject죠. reject. 그 다음에 displeasure. 6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displeasure. 얘 뜻이 뭐야? 불쾌감, 기분 나쁨이죠.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unfair. unfair. 그러니까 여기에서 inequality를 연결시키면 됐겠네. 40번 문제 맞추려면.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source라는 단어가 있거든. 얘는 조달하다라는 동사야. 조달하다, source, 조달하다. 원료 같은 걸 조달하다 할 때 그 조달하다. 특히나 이게 중요해. unfair이라는 단어가 중요해. 얘 반의어가 뭘까? fair play라고 하잖아. 정정당당한 그런 게임하라고 fair. 반의어는 fair인 거. 그 다음에 여기서 being preferred에서 얘 품사는 뭐야? being preferred의 품사는? 동명사죠. 동명사야, 동명사. 그러면 grapes가 다시 뭐야? 아니, grapes는 뭐라고 쓰고 싶어? 의미상의 주어거든. 의미상의 주어. 맞나? 일단 해보자. 의미상의 주어. 맞잖아, 젠장. 맞아요. 그럼 being preferred를 뭘로 바꾸면 안 될까? 그 포도라는 게 선호가 되는 거잖아. 포도가 능동적으로 선호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지? 포도가 뭐를 도대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prefer 뭘로 바꾸면 안 돼? ring. R 한 번 더 쓰고. preferring. 동명사의 수동태 형태로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다. 동명사의 수동태. 이렇게 추가할 게 수동태라고. 1번 문장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는 카푸친스잖아. 주절의 동사는 어디 있어? 그쵸? will trade. 전명이 이렇게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중심표가 나온 거거든. 뉴 월드 몽키 신세계. 아마 아메리카 대륙에 있나봐 이 카푸친 몽키가. 그 신세계 몽키인데 이게 살거든. 커다란 사회적 집단으로 사는데 거래한답니다. 사람과 온종일 거래한답니다. 특히나 만약에 음식이라는 게 관련이 돼 있다면 먹는 거 엄청 좋아하나 봐. 내가 너에게 이 돌을 줄게. 이거 지금 누가 하는 얘기야? 아이는 누구야? 카푸친 몽키죠? 카푸친 몽키의 속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아이는 내가 너에게 돌을 줄게. 너는 실험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너는 나에게 뭐를 줘? treat. 간식을 주는 거죠. 먹을 간식을 주는 거죠. treat. 간식. 명사로. 만약에 너가 2마리의 몽키를 케이지 어디에 넣어? 우리에 넣었잖아. 바로 옆에. 그쵸? 그리고 제공한다면 수요동사. 그들에게 2조각의 그들 둘에게 오이 조각을 준다면 offer them both. 얘 지금 부사인가요? 그들 둘 다에게 오이 조각을 준다면 이렇게 하자. 무엇에 대한 대가야? 근데 그게 오이를 주는 게 돌에 대한 대가거든.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그럼 여기서 대인은 누굴까? 투 몽키 쓴 거 알죠? 그럼 얘들아, 그러면 그들은 행복하게 그 큐컴버 오이를 먹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자야. 그럼 우리는 뭐를 받아 얘들아? 돌을 받는 거죠. 카푸친 몽키한테. 카푸친 몽키한테 돌을 받으면 우리는 걔네한테 뭐를 줘? 오이를 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 안에 카푸친 몽키가 이제 들어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실험자가 오이 주고 오이. 그 다음에 얘네는 우리한테 뭐 줘? 돌 주는 거야. 물물 교환. 이렇게 하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하지만 만약에 너가 한 몽키에게 뭐를 줘? 포도 주는 거야. 인스테드는 뭐 대신에를 얘기하는 걸까? 오이 대신에. 그리고 여기 부연 설명이 하이픈에 들어가죠. 포도는 보통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것이라는 거죠. 뭐보다? 오이보다.
그래서 그 몽키 있잖아. 여전히 큐컴버를 원래 큐컴버 받았는데 원래 오이 받은 몽키는 그것들을 던지기 시작한답니다. 다시 누구에게? 익스페리먼터? 실험자에게. 데미지 칭하는 건 뭘까? 뭐를 던지는 거야? 큐컴버. 상상하면 좀 웃기지 않아? 비록 그녀가 여전히 보상받고 있긴 하잖아. 뭘로 보상받고 있어? 오이로. 같은 양을 보상받고 있긴 하거든. 그녀의 노력에 대해서, 그 돌을 조달한 것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돌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실험자에게. 그리고 그녀의 특정한 상황이라는 게 변하지가 않았잖아. 원래 받던 거를 받은 것 뿐이거든. 여기서 이렇게 동그란 거로 닫을게. 원래 받던 거 받았는데 비교 있죠. 또 다른 것에 대한, 또 다른 몽키에 대한 비교라는 게 상황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 불공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포유류는 본능적으로 비교에 그게 있나 본데? 더욱이 있잖아. 그녀는 이제는 be willing to, 기꺼이 뭐해? 모든 이득을 버리는 거죠. 큐컴버. 오이까지 버리는 거잖아. 의사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녀의 디스플레이 불쾌한 거죠.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야? 그 실험자에게. 나만 왜 오이죠? 이렇게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 거죠. 뭔 말인지 했죠? 그 다음 41번. 41번 질문. Higher education, 고등교육이라는 게 성장을 했답니다. 얘 from A to B네. 얘 뭘로 보는 게 낫겠냐? 엘리트에서 대중 시스템으로, 전 세계적으로. From A to B는 변화, 예시, 이동 중에 변화죠, 변화. 그러니까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얘들아, 너네가 지금 받고 있는 교육이라는 게 원래는 엘리트들만, 소수의 특권층만 받을 수 있던 거였거든. 근데 대중화되면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다. 뭔 말인지 되죠? 특히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증가된 그러한 비율 있잖아, 참여율. 증가된 참여율이라는 게 발생을 했답니다. 수년 동안 세계 2차 대전 후에 수년 동안 계속해서 고등교육의 참가율이 증가했다는 거죠.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를 아마 고등교육이라고 얘기할걸? 진동. 난가? 누굽니까? 사수하세요. 힘들어. 2000년이랑 2014년에 있잖아. 참여율이라는 게, 고등교육의 참여율이라는 게 거의 2배가 됐답니다. From A to B. 역시나 변화죠. 19%에서 34%가 됐대.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데? 2배도 아니잖아. 40%도 아닌데. 여하튼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조금 유의미할 것 같아. 뒤에 나오는 정보가 유의미하거든. 여기서 파퓰레이션은 인구야. 아까는 그 생물학이니까 개체고, 여기에서는 인구인 거죠. 인구 구성원 중에서. 근데 어떤 인구 구성원이냐면은 학교를 떠나는 나이니까는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그쵸, 졸업 나이 범주에 있어서. 그러니까 3번 문장이 수치상으로 보면은 14년 동안 19에서 34면은 2배도 아닌데 되게 적어 보이잖아. 여기 어딘가요? 나야? 난 아닌데. 난가? 아니야, 나. 누구야? 빨리 찾아. 그래야지 또 안 울리지. 머리 아파. 휴대폰 다 꺼내서 확인해봐. 없을 리가 없잖아, 진동이. 아니, 자수를 해. 그래야지 그거 무음으로 해놓지. 누구세요? 전화 오신 분 없어요? 아, 진동 나만 들었어? 다 들었어? (3번) 문장에서 유의미한 이유는 얘들아, 그 증가가 18세에서 23세 사이에서 이만큼이나 증가했다는 게 유의미한 거야. 여기에서 졸업 연령의 범주에 있는 인구 멤버 중에
19에서 34%가 증가했다는 게 유의미한 거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18살이면 고등학교 졸업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23살이면 대졸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가는 인구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엄청. 그 극적인 익스펜션, 확장 있잖아. 고등교육에 있어서. be marked by. 얘 어떠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 같다. be marked by 어떠어떠한 특징을 갖다. 고등교육의 극적인 확장이라는 것은 a wider range of 더 넓은 범위의 institution 그 제도라는 특징을 갖는답니다. 고등학습에 있어서. 그 다음에 더 다양한 데모그래픽 인구 집단이라는 특징을 갖는 거죠. 학생에 있어서. 그럼 여기서 지금 앤드를 사이로 병렬되는 거는 의미상 데모그래픽이랑 인스티튜션이고 학습 기간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그 인구 집단도 더 다양해졌다는 거죠. 그 학습을 하는 와닿진 않아. 그렇구나. 그 변화 있잖아. From A to B. 엘리트 시스템에서 대중의 고등교육 시스템으로의 변화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줄 알아? 정치적 필요성과 관련이 있답니다. 이게 형성하려는 거거든. Specialized 뜻이 뭐냐? 전문화된 workforce 노동력을 그 경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전문화된 노동력이 필요해가지고 너네가 지금 고등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야. 여기서 두 개가 지금 대조되는 거 보이지? 이론상 그 다음에 실제. 되냐? 그 이론상 고등교육의 확장이라는 것은 하일리는 매우인 거 알죠? 부사로. 매우 숙련된 노동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고등교육의 확장이라는 것은 감소시켜야 했거든. 원래 이론상으로는 시험이라는 역할을 감소시켜야 됐거든. 선발이랑 통제하는 데 있어서 그 학생을. 응? 그러니까 매우 숙련된 노동력을 길러내려면은 원래 시험을 조금 덜 봐야 됐나 봐. 이게 조금 반전이긴 하죠. 이거 그러면 3번 형광펜 칠게. 이니시에이팅부터는 세모가로죠. 이론상으로는 접근법을 시작해야 돼. 어떤 접근법이냐면은 평가에 대한 접근법이죠. 근데 이 평가라는 게 막는 게 아니라 이네이블로 바꾸면 된다. 가능하게 하는 평가에 대한 접근법을 시작해야 되거든. 평생학습.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끝, 대학교 졸업하고 끝이 아니라 매우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를 하려면 평생 학습을 촉진시키는 그런 접근법을 시작을 했어야 되거든. 결국에 학습을 위한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커스, 집중하는 거죠. 피드백에. 그 발달을 위한.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사회 정치적인 변화 있잖아. 고등교육을 확장시키기 위한 사회 정치적 변화라는 게 셋업, 조성하다. 얘는 지금 과거 분사 형태인 거 알죠? 셋은 3단 변화가 똑같다. 현재 완료다. have pp. 뭐를 조성하고 있냐면은 contradiction. 모순의 장을 조성하고 있답니다. 그 평가를 위한 고등교육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성이 지금 전가됐잖아. 보면 이 두 개가 대조되잖아.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아니 숙련된 노동력을 기른다며 그럼 학습을 위한 평가를 해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봤더니 in reality에서는 어때? 평가를 위한 장이 열렸다는 거야. 평가를 위한. 대중의 고등교육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접근법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된 거죠. 평가에 대한. 예를 들면 어때? 시험 보는 거죠. examination. 그 다음에 multiple choice, 선다형 퀴즈 같은 거 보는 거죠. 뭐와 함께? minimalist, 최소주의의 impersonal, 비개인적인 혹은 정형화된 피드백을 갖고. 이게 자주 얼라우려 동사, 학생들로 하여금 집중하도록 하죠. 더 많이. 포커스 온이 한 덩어리다. 더 많이 무엇에? 성적이나 성적에. 무엇보다는 피드백에.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선지에서 골라서 답만 찍어내서 이제 수치화하는데 이제 혈안이 돼 있다는 거죠. 현재 교육이라는 게. 마지막. 대조적으로 있잖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학생들이 있잖아. 엘리트 시스템에서는 지금의 대중 그러한 고등교육이 아니라 진짜 소수만, 예를 들어 상위 5%만 받을 수 있었던 엘리트 시스템의 학생의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과거에는 이 수가 허용을 했답니다. 더 친밀한 관계를 between A and B 사이에 학생과 그들의 선생들 사이에. 얘가 중요하죠. 또 잘 표시해왔더라고. 쉐이프가 형성하다인데 얘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다. formative, 형성에 중요한, 그러니까 형성에 중요한 피드백이 영향을 미치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점수를 위한 게 아니라 마인드, 정신, 그 다음에 학업 스킬, 심지어는 학생의 성격,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면서.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다 돼. 선택지 답 한번 골라볼래?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대중 고등교육 그리고 그것의 현실 평가에 있어서 원래 이상적으로는 학습을 위한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평가를 위해서 점수화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